네, 그러면 8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주차에서는 파워 시리즈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파워 시리즈는 우리가 보통은 몇 급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파워 시리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미적분 시간에 좀 배우셨을 테니까 좀 몇 가지 좀 자명한 것들은 넘어가고 좀 증명 위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 시리즈가 뭐냐면 무한 다항식으로 부르는 우리가 무한 다항식으로 부르는데, 일반적인 다항식에서는 뭐 n차 다항식이다, 뭐 3차 다항식이다, 4차 다항식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몇 급수에서는 이러한 더하기를 계속해 나가는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한히 더하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던 거는 얘가 언제 수렴하냐, 언제 발산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냥 저런 함수가 아닌 x라는 변수가 없는 이런 무한 급수만 생각을 해봐도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가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얘가 x라는 어떤 변수가 있으니까 이제 어떤 x에 대해서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 레이시오 테스트라고 부르는 이 비율 판정법이 제일 많이 쓰이고 수렴하는 값을 쉽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게 어떤 x에 대해서 수렴하는지, 또 어떤 x에 대해서 발산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시오 테스트를 해보면 얘들 통째로 an이다 라고 해보면 우리는 항상 요 비율을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비율을 계산해보면 플러스 1분의 x의 2n 플러스 2 x의 2n분의 2의 n 곱하기 n이니까 결국 남는 거는 x는 n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이 극한 바깥으로 나가면 이 n 플러스 1분의 n에 x의 제곱 이렇게 되고, 얘는 2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2분의 1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는 2분의 1 x 제곱이 되고, 우리가 비율 판정법에서 얘기해 주는 거는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하고 이 값이 1보다 크면은 발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x가 루트 2보다 작을 때 수렴하고 x가 루트 2보다 클 때는 이제 발산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이 비율 판정법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 극한 값이 만약에 1이면은 이제 모른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비율 판정법으로는 판정할 수가 없다. 판정법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양 끝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x가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일 때는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특정 값에 대해서는 대입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따 나중에 나올 텐데 대입을 한번 해보면 원래 몇 급수에다가 원래의 파워 시리즈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제곱 n분의, 만약에 x는 루트 2를 대입했다 그러면은 루트 2의 n제곱이니까 2의 n제곱이 돼서 n분의 1만 남겠죠. 근데 우리가 n분의 1은 발산하는 거를 알고 있죠. 그래서 x에다가 루트 2를 대입하면은 발산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비슷하게 x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를 대입해보면 똑같이 n분의 1이 나와서 얘도 발산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다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루트 2까지는 수렴을 하고 그 외의 구간, 그러니까 x가 루트 2보다 크거나 이때는 발산한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구간이 나왔다는 거는 이렇게 생긴 결과값이 나온 이유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숫자를 기준으로 절대값 x가 이 숫자보다 작을 때는 수렴하고 이 숫자보다 클 때는 발산한다 라는 거는 사실 이 레이시오 테스트로부터 왔습니다. 이 비율 판정법으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요거를 조금 더 일반화해서 다음과 같은 정리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미적분 시간에 배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여기 나오는 값을 뭐 수렴 반경, 우리말로는 뭐 수렴 반경이라고 부르고 뭐 영어로는 radius of convergence라고 부르는데 요런 게 모든 몇 급수마다 항상 존재한다, 항상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정의와 정리라고 해서 같이 나와 있는 거는 어떤 파워 시리즈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파워 시리즈마다 어떤 유일하게 어떤 0 이상의 숫자가 하나 존재하는데 어떤 숫자냐면 이 주어진 몇 급수가 이 주어진 파워 시리즈가 절대값 x가 r보다 작을 때는 절대 수렴하고 절대값 x가 r보다 클 때는 발산하는 이런 r이 항상 존재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값을 이러한 r을 우리가 radius of convergence라고 부르고 수렴 반경이라고 부르고 특별히 r이 무한대인 경우도 허용을 하는데 r이 무한대인 경우도 뭐 사실 무한대라는 게 이런 무한대라는 게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r이 무한대인 경우에 대해서는 모든 x에 대해서 수렴한다. 뭐 절대값 x가 r보다 작다, 절대값 x가 무한대보다 작다라는 거는 사실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특별히 r이 무한대가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절대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명을 해볼 텐데 증명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증명을 해볼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거는 이런 몇 급수가 어떤 한 점에서 수렴하면은 절대 수렴한다는 얘기는 아직 안 했고 그냥 한 점에서 그냥 수렴하기만 하면은 얘가 이 구간에서 절대 수렴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얘도 되게 강력한 얘기죠. 어떤 특정 한 점에서 그냥 수렴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로 바뀌었냐면은 이런 구간에서 이거 절대 수렴하는 거죠, 그렇죠? 절대 수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좀 더 쉽게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C가 1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C가 1이란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AN이 수렴하면은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거는 AN이 수렴하면은 ANXN이 수렴한다. 언제?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요거를 보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여보면 왜 그러냐면 우선은 AN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AN이 0으로 수렴할 거고 각각의 AN들은 0으로 수렴을 할 거고 0으로 수렴하니까 절대값 AN도 당연히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어떤 N이 존재해서
얘보다 크기만 하면은 얘가 1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0으로 수렴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저 절대값을 취한 저 급수를 컨트롤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얘인데 얘는 저 뒷구간에서만 생각을 해도 되겠죠. 이 특정 시점 대문자 n 이후로만 생각을 해줘도 됩니다. 어차피 유한하는 거니까 앞에는 다 특정 시점 n 전에는 다 유한한 값들이니까 수렴 발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대문자 n 이후로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뭐 절대값 성질에 의해서 얘는 등호가 될 거고 그럼 우리가 이 n 이후로 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얘가 1보다 작아져서 그래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몇 급수니까 당연히 수렴하겠죠. 언제 수렴하냐면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얘는 수렴한다. 언제?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우리가 요 원하는 거를 보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요 명제를 보였고 그럼 사실 C가 1일 때만 해결하면은 이제 다 된다는 얘긴데 왜 그러냐면 두 번째 경우는 C가 1이 아닐 때를 생각을 해야겠죠. C가 1이 아닌 경우를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C가 0이면은 생각할 게 없어요. 왜냐면은 C가 0이면 만약에 C가 0이면은 X가 0에서 수렴한다는 얘기는 그냥 값이 0이니까 더 할 얘기가 없고 만약에 이제는 C가 0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얘를 스케일링이라고 부르는데 새로 어떤 변수를 도입할 거냐면은 U라는 애를 C분의 X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U는 X가 C일 때 1이 됩니다. 그러면은 X가 CU가 되니까 우리가 진짜로 보이고 싶은 명제 요 ANXN이 C에서 수렴하면 절대값을 취한 게 절대값 X가 절대값 C보다 작을 때 수렴한다 라는 얘기를 이제 보일 건데 얘기를 한번 차근차근 써보면 얘가 수렴한대요. 그럼 얘를 이제 U에 관한 얘기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U에 대한 얘기로 된 식으로 바꿔놓고 보면 절대값 AN, CN, UN이 AN, CN, UN이 수렴하는데 U가 1일 때 수렴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변수가 이제 U인데 1일 때 수렴하면은 저 위에서 보인 거에 의해서 뭘 아냐면 절대값 취한 게 저 구간에서 절대 수렴하는 거를 알아요. 이거를 알아요. 그러면 이제 얘를 다시 x에 대해서 돌려놓으면 다시 이제 x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다시 식으로 바꾸면 절대값 an xn이 수렴하는 건데 언제? u가 c분의 x였으니까 c분의 x가 1보다 작을 때 얘를 바꾸면 절대값 x가 절대값 c보다 작을 때 수렴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자주 쓸 거니까 다시 이제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였냐면은 여기서 지금까지 보인 거는 딱 한 문장 지금 보인 건데 우리가 요거는 자주 쓸 거니까 적어 두면은 절대값 an xn이 어떤 한 점에서 수렴하면 강력하게 얘가 수렴한다. 절대값 취한 게 절대 수렴한다. 어디서 뭐 그 구간에서 여기서 수렴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수렴 반경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렴 반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이려고 하는 거, 이제 최종적으로 보일 거. 그것은 어떤 수렴 반경이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수렴 반경이 뭐냐면 우리가 그거를 뭐 R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 수렴 반경이 뭐냐면은 절대값 x가 r보다 작으면은 이제 다 절대 수렴하고, 만약에 절대값 x가 r보다 크면은 발산하는 이러한 수렴 반경을 찾고 싶어요. 근데 수렴 반경이라는 거의 정의를 잘 살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수렴 반경이라고 하는 거는 수렴하는 애들을 다 모은 수렴 구간, 이거를 뭐 수렴 구간이라고 한다면 수렴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수렴하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점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수렴하는 구간에서 제일 큰 값을 고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떤 집합을 하나 정의할 텐데, 어떤 집합을 정의할 거냐면 어떤 점들을 다 모은 건데 얘가 절대 수렴하는 점들을 다 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집합을 A라고 할 거고, 우리의 전략이 뭐냐면 진짜 절대 수렴하는 점들을 다 모으는 거죠. 여기서도 뭐 절대 수렴이겠죠. 절대 수렴하는 점들을 다 모음.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당연히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수렴 반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들 중에서 제일 큰 게 되겠죠. 이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게 되겠죠. 왜냐면은 요거를 풀어 적으면은 마이너스 r부터 x가 r까지니까 수렴하는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게 r이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r에 되게 가까울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구간에서 열린 구간에서 정의가 됐으니까 수프리멈을 생각하는 게 좋겠죠. 뭐 만약에 닫힌 구간이면 맥시멈을 생각해도 좋겠지만, 그래서 이렇게라고 하고 싶어요. 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주장하고 싶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있는데, 가장 먼저 수프리멈이 존재한다는 사실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0번째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A가 존재하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존재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R이니 뭐니 얘기하는 거는 다 의미가 없으니까, 우선은 우리가 수프리멈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이게 증명을 여러 방법으로 해줄 수가 있는데, 가장 그래도 좀 잘 알려진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completeness property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공집합이 아니고 유계면, 위로 유계면 수프리멈이 항상 존재한다라 그랬으니까 이제 그 두 가지를 한번 보여보려고 해요. 공집합이 아니고 위로 유계냐. 근데 공집합이 아닌 거는 쉽습니다. 너무 뻔하게 한 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왜냐면 0을 항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0 대입하면은 그냥 값이 0이 되니까 0일 때는 항상 수렴해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 유계라는 거를 보이면은 되는데, 위로 유계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한번 보여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보이려고 하는 게 뭘 보일 거냐면 0보다 큰 이거에 대해서 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포함한다 라는 거를 보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은 요거 이제 위로 유계라는 거 생각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왜 그러냐면
우선은 C가 A에 들어간다라 그랬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수렴한다라는 얘기고, 얘가 수렴한다라는 얘기고, 절대 수렴하면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가 뭐냐면 ANXN이 수렴하는데 언제? C일 때 수렴한다는 얘기랑 똑같죠. 근데 그럼 요러면은 우리가 아까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요걸 이제 별표라고 부지름을 붙이면은 별표에 의해서 AN의 절대값 붙인 게 수렴하는데 언제냐면 절대값 x가 c보다 작을 때 수렴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c부터 c까지는 전부 다 절대 수렴한다는 얘기니까 그게 결국은 얘가 이 a라는 집합 안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요거는 해결했고, 첫 번째로 A라는 집합이 만약에 전체 집합이다. 그럼 그냥 이때는 R을 무한대로 정의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이제 아무것도 더 할 얘기가 없고 전체 집합이라 그랬으니까 전체 집합일 때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수프리멈도 그냥 잘 존재하는 거고 무한대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만약에 A가 전체 집합이 아니에요. A가 전체 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는 밑에다가 두 번째로 A가 이제는 전체 집합이 아니에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어떤 B라는 숫자가 존재해서 걔는 A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실수가 이렇게 수직선상에 있는데 A가 전체 집합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있으면은 뭐 여기가 A면은 요 바깥에 한 점이 반드시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 점 B가 A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마이너스 B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대칭성에 의해서 아까 우리가 보였던 거에 의해서, 왜냐면은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B가 A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얘가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B를 대입해 보면 얘도 똑같죠. 그렇죠? 어차피 절대값을 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수렴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하나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다른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뭐 B를 양수로 생각을 해도 되겠죠. 왜냐면은 그래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B를 0보다 크다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면 B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B도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B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B가 양수가 될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요 B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을 거냐면 하냐면 B가 A의 6이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이면은 아까 위에서 얘기한 요 집합이 바운디드 어버브라는 거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B가 A의 어퍼 바운드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 볼 텐데, 이제 규律법으로 B가 A의 어퍼 바운드가 아니면 은 어떤 C라는 점 하나가 존재해서 C는 B보다 크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인 게 뭐냐면 B가 근데 C는 A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까 위에서 보인 거에 의하면은 이런 게 항상 존재할 텐데 아까 위에서 보인 게 뭐냐면 한 점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 구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보인 게 얘를 별 2개로 표시를 한다면 얘는 별 2개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C가 B보다 크다라 그랬으니까 요거에 의해서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B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둘 다 B가 0보다 크니까 C가 여기에 있어서 요 구간이 항상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B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B가 A에 속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B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모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B가 바깥에 있다라 그랬는데 이제 요 B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B가 A에 들어가게 돼서 모순입니다. 그래서 B는 어퍼바운드가 돼서 이제는 수프리멈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A는 non-empty고 bounded above니까 수프리멈이 항상 존재합니다. 여기 얘가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 들어가 있는 이유는 여기서 그림을 다시 그리면은 저는 마이너스 C에서 C는 다 들어가 있고 B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마이너스 B랑 얘네들은 다 포함시켜도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C가 B보다 스트릭트하게 크니까 얘를 개구간으로 닫힌 구간으로 잡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A에 들어가니까 이제 A라는 집합은 바운디드 어버브가 되고 그래서 컴플리니스 프로퍼티에 의해서 수프리멈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프리멈을 이제는 존재한다는 거 알았으니까 이름을 이제 R이라고 붙여볼게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야 될 거는 얘가 정말로 레디어스 오브 컨버전스가 되냐. R이 정말로 레디어스 오브 컨버전스가 되는지 확인을 해줘야겠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R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A라는 집합 이 절대 수렴하는 것들의 수프리멈으로 정의를 했는데 정말로 레디어스 오브 컨버전스가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레디어스 컨버전스 정의에서 2가지를 보이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절대값 x가 r보다 작으면 얘가 수렴하냐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얘도 확인을 해보면은 절대값 x가 r보다 작으면 절대값 x는 a의 어퍼바운드가 아닙니다. 왜냐면 R이 리스트 어퍼바운드니까 얘보다 작은 거는 어퍼바운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퍼바운드가 아니란 얘기는 점이 하나 존재해서 얘보다 큰 게 하나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얘기가 뭐냐면
x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수렴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보이고 싶은 거는 얘가 수렴하는지를 보이고 싶은 거니까 x가 a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건데, 이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고, 별표 2개 아까 표시한 거에 의해서 얘가 수렴하니까 뭐 결국은 뭐 x가 a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발산하는 거 보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절대값 x가 r보다 크면 발산하냐, 그러면은 얘는 또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x가 r보다 항상 크니까 요 사이에 끼인에 c를 하나 고를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귀류법으로 만약에 얘가 수렴하면은 x에서 수렴을 했으면은 얘보다 작은 값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렴을 하겠죠. 얘도 수렴합니다. 그럼 C에서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C가 A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요 관계식을 다시 가지고 오면은 이제 이건데, R은 어쨌든 어퍼 바운드입니다. R은 어퍼 바운드니까 모든 A에 있는 거에 대해서 항상 요거를 만족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C가 어떤 거를 만족하자면 A에 있는 애인데 R보다 커요. 그럼 모순인 거죠. 그렇죠? 어퍼 바운드라는 얘기는 A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지금 C라는 애는 A의 원소이면서 R보다 크죠. 그래서 모순이죠. 그래서 이제 수렴해서 이제 모순이 생겼으니까 증명을 이렇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이 되게 호흡이 좀 길죠. 되게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증명 하나하나 스텝마다 좀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아이디어랑 이 스프리멈, 어퍼바운드의 개념을 정말 잘 알고 있어야 이 한 줄 한 줄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증명 내용은 꼭 한번 천천히 다시 처음부터 내가 어떤 단계를 증명을 해야 되고, 여기서 한 줄 한 줄 넘어가는 게 왜 그런지, 단순히 그냥 정의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넘어가면은 되게 찝찝한 구석이 있으니까 꼭 한 줄 한 줄 잘 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2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양 끝점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인데, 왜냐면은 우리가 좀 전에 알았던 거는 어쨌든 이제 radius of convergence가 존재해서 convergence R이 존재해서 얘보다 작으면 얘 잘 절대 수렴하고 얘보다 크면은 발산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 이제 궁금한 거는 양 끝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궁금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제를 살펴보면, 그냥 얘를 예로 들어보면은 얘는 그냥 등비 곱수니까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수렴하고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은 발산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도 확인을 해보면은 1일 때는 1을 계속 더하는 거니까 발산하고,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이너스 1의 n제곱 당연히 발산하니까 발산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n분의 x n제곱 같은 경우는 얘도 한번 살펴보면은 얘를 통째로 an이라고 놓으면 비율 판정법을 이용을 해서 수렴 반경을 찾을 수가 있는데, an분의 an 플러스 1을 생각하면 플러스 1분의
xn 플러스 1 xn분의 n제곱해서 n의 절대값 x가 돼서 얘가 극한이 1이니까 얘는 그냥 절대값 x가 되고 비율 판정법에 의해서 1보다 작으면 수렴하고 1보다 크면은 발산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살펴봐야 되는데 x가 1이면 그냥 n분의 1이 돼서 발산하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교대급수 판정법 아니면은 코시 테스트에 의해서 교대급수 판정법 아니면은 같은 이름으로 코시 테스트에 의해서 얘는 수렴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써 있는 얘기가 이 코시 테스트에 의해서 이 양끝점에서의 수렴 발산 여부를 잘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보통 이렇게 절대값 x가 이제 r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x가 r일 때, x가 마이너스 r일 때인데 x r일 때는 그냥 대입하면 되고 보통 마이너스 r을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r의 n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n제곱 r의 n제곱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교대급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대급수가 등장을 하니까 코시 테스트가 잘 이용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벨 서메이션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뭐 더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중에 뭐 좀 등장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지금은 좀 헷갈리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급수가 발산하는 곳에서도 그냥 값이라고 우리가 그냥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제 8.2b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요런 썸에 대해서 앞에서부터 묶어서 더하면 계속 0을 더하고 있는 거니까 어떤 경우에는 0으로 볼 수도 있고 앞에 거 1 빼고 뒤에 거부터 보면은 1에다가 0을 계속 더하는 거니까 어떤 경우에는 1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두 경우 다 나오니까 그냥 2분의 1로 하자. 뭐 5일로도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얘가 등비급수니까 우리가 등비급수가 당연히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2분의 1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벨 서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발산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 값이 사실 정의가 안 되긴 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 값을 정의가 안 되고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얘를 그냥 2분의 1로 얘기를 하자. 사실 뭐 정확히 등호는 아니지만 얘를 그냥 아벨 서메이션이라고 이름을 부르자. 원래는 값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은 좀 유용하게 뭐 몇 가지 계산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더 등장을 하면은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 파워 시리즈에 대해서도 몇 가지 연산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유한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게 성립을 합니다. 그렇죠? 유한계에 대해서는 아무 의심 없이 우리가 더하는 순서 막 바꿔도 되니까 괜찮은데 이제 파워 시리즈에 대해서는 쓰는 무한합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무한합이니까 더하는 순서를 막 바꾸기가 조금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더하는 순서를 바꾸기가 좀 곤란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알 수 있는 거는 얘네가 어떤 이 수렴 반경 안에서 수렴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면은
잘 더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극한에 대해서도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는 뭐 사칙 연산이 잘 가능했었죠. 뭐 특히 더하기나 상수배 이런 거 잘 됐는데 이 파워 시리즈에 대해서도 수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들을 잘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증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제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얘가 수렴해요. 언제 수렴하냐면은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수렴하고, 얘는 언제 수렴을 하냐면 절대값 x가 2보다 작을 때, 절대값 x가 2보다 작을 때 수렴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네 두 개를 더해서 요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얘는 언제 수렴할까요? 이런 등식이 언제 성립을 할 거냐면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나 절대값 x가 2보다 작을 때, 이제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당연히 둘 다 성립하는 데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곳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교집합에 해당하는 더 작은 구간에서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절대값 x가 뭐 2분의 3인 지점에 대해서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때는 요 얘가 발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제 8.3에 나와 있는 거는 정말로 이런 두 개의 몇 급수를 잘 더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이거고, 마이너스를 생각해주면 이거인데, 이제 두 개의 몇 급수를, 두 개 파워 시리즈를 더해서 얘네 두 개를 더하면은 2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2x 4제곱이 될 텐데, 얘는 쟤네 두 개를 더한 게 된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1-x제곱분의 2니까, 그리고 또 수렴하는 구간은 여기고, 그래서 실제로 얘도 잘 살펴보니까 2로 묶으면은 공비가 x제곱인 무한 등비급수여서 진짜로 우리가 잘 아는 얘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얘기는 두 개의 몇 함수를 곱하는 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한계끼리만 해봐도, 유한계끼리 해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데, 당장 이런 게 있으면은 당연히 얘가 그냥 이렇게 단순히 곱하는 게 안 된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지, 뭐 앞에 책에서는 0부터 하고 있으니까, 얘네가 나오니까 얘네를 다 적어주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파워 시리즈에 대해서도 해보면, 그래서 진짜로 몇 개만 계산을 해보면은 규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다항식이니까 같은 차수끼리 묶어주는 게 좋겠죠. 상수항끼리. 그 다음에 이제 1차항을 만들어내려면 1차항은 얘랑 얘랑 얘를 곱해서 만들어지니까 a0 b1 더하기 a1 b0의 x 제곱을 만들려면은 a2는 b0랑 곱해야 되고 a1 b1 곱해야 되고 a0 b2 곱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써보니까 규칙이 조금 보이죠. 1차항의 개수는 요 인덱스들 첨자가 더해서 1 되는 거 다 모으면 되는구나. 제곱인 거는 첨자 2개 더한 게 2가 되는 거 다 모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티오렘 8.4a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두 개의
몇 급수를 곱한 거는 어쨌든 이런 새로운 몇 급수가 될 텐데 그때의 개수가 뭐냐, cn이 뭐냐가 제일 궁금한 거죠, 그렇죠? 어쨌든 x의 n제곱 나오는 거는 당연하죠. 여기도 똑같이 뭐 다른 게 나올, 갑자기 뭐 분수가 나온다거나 사인, 로그, 루트 뭐 이런 게 나올 리가 없죠. 똑같은 파워 시리즈가 될 텐데 궁금한 거는 cn의 식이 어떻게 되냐, cn의 일반항이 어떻게 되냐. 아니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cn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인덱스들이 더해서 n 되는 거. 그래서 a0n, a1, b1, -1 해서 an, b0까지 다 더한 게 얘가 된다 라는 얘기고, 또 똑같이 이제 언제 수렴하는지, 왜냐면 우리가 몇 급수를 얘기할 때는 항상 수렴 반경을 같이 다녀야 됩니다. 왜냐면은 단순히 그냥 무한 등비급수에서도 얘를 우리가 이렇게 그냥 쓰고 싶은데 이렇게 쓰면은 약간 찝찝하죠. 왜냐면은 요 등식이 성립하는 거는 진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에만 성립을 하는 거니까 요 얘기를 꼭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x가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해서, 절대값 x가 1보다 뭐 사실 1이라는 숫자가 비율 판정법이라든지 아니면 이 무한 등비급수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러한 등식이 이제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니까 이 수렴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꼭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언제 수렴하냐면은 두 몇 급수가 있을 텐데, 이제 두 몇 급수를 곱할 거니까 두 몇 급수가 있는데 두 몇 급수가 모두 수렴하는 곳에 대해서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요 cn이라는 개수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랑 비슷하게 theorem 8.4b는 그냥 x의 n제곱 뗀 거. 왜냐면은 뭐 있으나 마나한 애들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부르는 차수가 같은 애들끼리 묶어줄 거니까 이런 얘기들 해줄 수가 있는데, 증명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사실 이거를 진짜 일일이 다 손으로 증명하려고 그러면은 꽤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계산이 좀 많고 귀찮을 뿐인 건데, 이 책에서는 좀 재밌는 아이디어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아이디어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자세한 증명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cn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니까 얘네가 보면은 지금 인덱스가 더해서 n 되는 것끼리 모아놨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써봅니다. 행렬처럼 이렇게 첫 A1, B0, 옆에는 A0, B1, A0, BN, A0, BEN, 옆에는 AN, B1, AN, BN 여기 있고, A1, BN, 얘는 A1, B1 이렇게 하고, 옆에는 저 끝에 AN, BEN이 있을 거고, 여기는 AEN, B1, AEN, BN, 여기는 AN, BEN. 얘네들을 이렇게 숫자들을 다 써놔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런 급수 같은 거 뭐 증명할 때는 양수 음수 좀 나눠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다 양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AN, BN이 다 양수다. 그래서 이제 이거의 부분합을 AN, BN, CN을 대문자 CN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CN이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몇 번을 통해서 예측을 한 거고, 정말로 걔가 된다라는 거를 보이는 식의 증명이니까 이렇게 놓고, 정말로 CN이 그랬을 때 AN이 어쨌든 수렴한다라 그랬으니까 A로 수렴하고, BN이 B로 수렴하면은 CN은 A 곱하기 B로 수렴한다는 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거를 관찰을 할 거냐면 우선은 작은 요 사각형을 보면 여기 안에 있는 거는 AN, BN 안에 있는 애들을 다 가지고 온 게 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AN, BN이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게 인덱스가 다 같은 애들끼리 모아져 있으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될 거고 다 더해서 인수분해해서 묶어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같은 방법으로 EN까지 확장시킨 애는 얘는 EN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관심이 있는 거는 이제 CEN이라고 부르는 거에 있는 애들을 다 더한 거를 살펴볼 텐데 얘네들은 이제 요 삼각형에 있는 게 다 이제 걔네들이 될 겁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부등식이 나오겠죠. 이 넓이 관계가 정확하게 있으니까 AN, BN이 요거보다는 크고 요거보다 작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서 얘네들은 이렇게 수렴하니까 CEN도 AB로 수렴합니다. 근데 이것도 한 가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어떤 수열 XN이 예를 들어서 인크리징이고 어떤 부분 수열 하나가 있는데 어떤 L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해요. 그러면은 XN도 L로 수렴합니다. 원래는 만약에 인크리징이라는 조건이 빠지면은 이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떤 부분 수열로 수렴하는 어떤 부분 수열이 L로 수렴한다고 해서 전체 수열이 당연히 수렴한다는 보장도 할 수 없고 그 수렴하는 값이 L이라는 보장도 당연히 못 합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인크리징이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요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보였다고 치면은 C에는 인크리징입니다. 왜냐면은 양수들을 다 썸한 거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인덱스를 인크리징이고 지금은 어떤 부분 수열 얘가 L로 수렴을 하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AB로 수렴을 하니까 최종적으로 CN도 AB로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증명은 그냥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증명 자체가 그냥 단순한 계산을 요구하는 거니까 직접 다 노가다 하듯이 일일이 다 전개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 뭐 이렇게 좀 행렬 모양으로 직사각형 그려놓고 정사각형 그려놓고 보면은 조금 쉽게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건데 뭐 증명 자체는 뭐 그렇게 내용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8장에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함수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함수 중에서도 특별히 정의역이 자연수인 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 셈이니까 그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정의역이 그냥 일반 실수인 어떤 그런 함수에 대해서 뭐 극한이라든지 연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함수의 성질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